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무슨 낯짝으로 3일씩이나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검진 때문에 올라오신 친정엄마를 향한 독설이었죠. 설마 그동안 번 돈 다 친정에 갖다 바친 거 아니겠지? 시어머니의 의심에 가득 찬 눈빛. 남편이 사업 실패로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서였죠. 어머님, 여기 계약자 이름 보이시죠? 김정숙. 제 친정엄마 이름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는 10년간 참아왔던 모든 걸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충격적인 결말을 확인하세요. 경상도 깊은 산골. 이른 새벽부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수진의 아버지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사과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죠. 수진아, 이리 와봐라. 아버지의 부름에 10살 난 수진이 뛰어왔어요. 작은 손으로 사과 하나를 따서 옷소매로 쓱쓱 닦아한 입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졌죠. 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 이게 바로 정성의 맛이란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좋은 사람이 되는 기라.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정이 있어야 한다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를 수백 포기씩 절여서 동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나눠드렸어요. 엄마, 왜 맨날 남 주고 그래요? 우리도 먹어야 하는데. 새야, 나눔이 뭔지 아니?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는 거야. 그래야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란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수지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어요. 동네 어른들은 수진을 볼 때마다 저 집딸은 참 심성이 곱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대학 진학을 앞둔 겨울, 수진은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울 가면 고생할 텐데, 거기 인심도 각박하다던데.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20살이에요. 다 컸다고요. 그렇게 수진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높은 빌딩들이 수진을 압도했어요.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환한 거리,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더했죠.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가 되어야 돌아오는 생활. 주말엔 녹초가 되어 집에만 있었어요. 수진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매일 저녁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네, 엄마. 잘 먹고 있어요. 사실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부모님 걱정시킬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직장 생활 5년 차가 되던 해 수지는 35살이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하나둘 결혼을 했고 수진만 혼자 남았죠. 수진아, 내가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같은 부서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신뢰하던 선배였기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의류 도매업 하는 애야.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성격이 진짜 좋아.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재호였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진보다 2살 많은 재호는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김 대리한테 들었는데 고향이 경상도 시골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사과 농장을 하는 집이에요. 와, 정말요? 저 사과 엄청 좋아하는데. 재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재호에게 시골 생활은 늘 로망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에서 작은 텃밭 가꾸면서 살고 싶어요. 도시 생활이 가끔은 너무 숨막히거든요.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재호는 진심으로 흥미로워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사과 농장은 얼마나 커요? 수확철엔 바쁘겠네요? 네, 정말 바빠요. 온 가족이 달려들어도 일손이 모자라서 동네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곤 해요. 정이 많은 동네네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늘 이웃들 도우시고 김장철엔 김치 담가서 나눠주시고 그러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재호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첫 만남은 3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계속되었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재호는 수진과 다른 점이 많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수진은 재호의 도시적인 세련됨에, 재호는 수진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죠. 수진 씨, 저랑 정식으로 사귀어 주실래요? 3번째 만남에서 재호가 고백했어요. 수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재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서 수진을 만났고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겼죠. 무엇보다 수진의 시골 출신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한번 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될까? 교제 6개월째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도 재호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추석 때 같이 내려갈까요? 좋아요. 추석 연휴. 재호는 큰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수진의 고향을 찾았어요. 시골길을 달리는 내내 재호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우와, 공기가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맑을 수가. 수진의 부모님은 재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재호를 데리고 사과 농장을 구경시켜 주셨고,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시골 밥상을 내오셨죠. 어머님,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밥상은 처음이에요. 아이고, 별거 아닌데 뭘. 많이 먹어요. 재호는 도시에서는 먹을 수 없는 신선한 나물들과 직접 담근 된장찌개를 먹으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식사 후엔 아버지와 함께 농장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사위 될 사람이 참 좋구먼. 우리 수진이를 아껴주게.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말씀에 재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꼭 그러겠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만 남았죠. 상견례 날 수진은 처음으로 재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죠. 우리 며느리 될 분이 참 곱네요. 재호의 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재호의 아버지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느라 좀 늦었네요. 재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따로 살고 계셨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신다고 했죠. 배가 고프셨는지 음식이 나오자마자 급하게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휴, 당신 예의 좀 지켜.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뭘 그렇게 며칠 굶은 것처럼 그렇게 처먹어? 재호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도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워낙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나이도 같거든요. 재호의 어머니가 황급히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져 있었어요. 식사 내내 재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과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아버지에게 시골 생활에 대해 물어보려 하자 또다시 핀잔을 주었죠. 하기는 뭐래요? 그냥 작은 텃밭이나 가꾸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골 생활한다고 난리예요. 수진의 어머니가 나서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어요. 두 분께서 정말 친구처럼 지내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럼요. 부부가 터놓고 지내는 게 좋죠. 속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재호의 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지만
누가 봐도 그건 터놓고 지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진아, 두 분이서 아직 결혼 유지 중이신 거 맞지?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로 사시긴 하지만요. 시아버님이 시골 생활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수진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재호는 부모님과 달랐고 두 분이 따로 사시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결혼식은 봄날에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수진은 재호와 부부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의 아담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죠. 결혼 후 재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처음엔 동대문에서 작은 매장으로 시작했던 의류 도매업이 온라인 쇼핑몰로 확장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재호는 밤낮 없이 일했고 수진도 퇴근 후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도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었어. 재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도 함께 기뻐했죠. 정말? 우와, 대단해요. 이제 공장을 하나 차려야겠어. 직접 생산하면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거든? 재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열정을 보며 수진은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시댁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진아, 넌 정말 무슨 복이니? 남편 복이 터져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구나. 처음엔 그저 며느리를 예뻐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반복될수록 불편해졌습니다. 수진도 직장에 다니며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었는데 마치 남편 덕에만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게 속상했죠. 큰 시누이 민서는 더했어요. 179cm의 큰 키의 전 배구 선수 출신인 민서는 수진을 볼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동생 정도면 강남 여자도 만날 수 있었는데 수진 씨도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좀 세련된 맛은 없지? 막내 시누이 은지는 명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수진의 가방이나 옷을 보면서 품평하기 일쑤였죠. 언니, 이거 작년 제품이에요? 요즘은 이런 거 안 들고 다니던데. 그럴 때마다 수진은 억울했지만 꾹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재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건 결혼 2년 차였어요.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임대해 자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10명 넘게 고용했죠. 쇼핑몰 매출은 월 1억을 넘어섰고 전국 각지로 납품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도 이런 날이 왔네요. 그러게, 정말 꿈만 같아. 이제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도 돼. 아니에요. 저도 일하는 게 좋아요. 수지는 남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큰 시누이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부탁 좀 할게.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대출 받으려니까 돈이 좀 부족하더라고. 2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2억이라니, 그것도 갚을 기한도 없이? 언니, 저희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사업하느라 대출도 많이 받았고. 아니, 왜 없어?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내가 나중에 집값 오르면 갚을게.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수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정말 여유가 없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돈 안 빌려준다고 했다며? 아니, 가족끼리 그것도 안 되니? 어머님, 저희도 정말 여유가. 너 혹시 뒤에서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렇게 번다는데 왜 돈이 없어? 시어머니의 의심에 수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결국 재호가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사업이 커지면서 운영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시댁의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용돈을 올려달라, 명절 선물을 더 비싼 걸로 달라. 끝이 없었죠. 가장 황당했던 건
시어머니가 급하다며 수진을 불러낸 날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약속을 미루고 달려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헐레벌떡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얘들아, 인사해. 우리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든? 시어머니는 수진을 자랑하듯 소개했어요. 친구들은 부러운 듯 수진을 훑어봤죠. 어머, 며느리가 참 곱네. 시어머님 복이 많으시네요. 그럼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버는데 뭐. 한참 수다를 떨던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여기 계산해라. 내가 오늘 사기로 했거든. 네. 우리 아들 돈 잘 번다고 자랑했으니까 내가 사야지. 카드 있지? 수진은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150만 원이 넘는 식사비를 계산했습니다. 며느리 잘 뒀다. 다음에 또 보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친구들과 유유히 사라졌어요. 수진은 허탈하게 서 있다가 회사로 돌아갔죠. 중요한 회의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호에게 얘기하자 재호도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수진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막내 시누이 은지도 만만치 않았어요. 툭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늘 돈이 필요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300만 원만 빌려줘. 은지야, 지난번 빌려간 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아, 오빠가 돈 그렇게 많이 버는데 동생한테 그것도 아까워? 은지는 토라지며 나가버렸고 역시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가 은지 울렸다며? 동생 하나 챙기는 것도 못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지쳐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호의 돈을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재호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감사는커녕 당연하게만 여기는 게 속상했죠. 그래도 수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성공했으니 가족들이 기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사업 5년 차, 재호의 회사는 연매출 50억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도 30명이 넘었고 자체 브랜드도 런칭했죠. 수진도 회사를 그만두고 재호의 사업을 전적으로 돕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냈네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재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부부의 손은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의류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30% 줄었어. 재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출 하락은 계속되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품질로 승부하면 돼요. 수지는 재호를 격려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확장하며 짐 빚이 많았거든요. 공장 임대료, 직원 월급, 대출 이자,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납품거래처가 반 이상 줄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중국 직구 사이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무리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밤마다 술에 기대는 재호를 보며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직원들을 하나둘 내보내야 했고 결국 공장도 정리하기로 했죠. 그런 와중에도 시댁에선 아무런 위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내 시누이가 찾아와 또 돈을 요구했어요. 막내 시누이 은지가 예비 신랑을 데리고 찾아온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재호가 공장 정리 문제로 바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빠, 언니, 나야, 은지. 문을 열자 은지가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명품으로 치장한 은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수지는 그 미소가 불편했습니다. 오빠, 언니,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신랑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재호도 전화를 끊고 나와 인사를 나눴죠.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거실에 앉자마자 은지가 본론을 꺼냈어요. 그 순간 수지는 직감했습니다. 아, 또 돈 얘기구나. 오빠, 있잖아. 나 회사 다닌 지도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 거 알지?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애교가 가득했어요. 이 사람도 사실 회사 오래 안 다녔었거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오빠가 좀 해주면 안 돼?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집을 해달라니? 그것도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잖아. 아빠는 시골에서 저러고 있고 엄마는 혼자서 우리 키우느라 힘드셨고 오빠밖에 없어서 그래. 은지는 재호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치 수지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은지야, 지금 우리 상황이 안 좋은 거 알잖아. 공장도 정리하고 있고 재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지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 신혼집 하나 못 해줘? 그때 수진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은지 씨, 저희도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언니는 빠지세요. 저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빠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은지의 무례한 태도에 수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재호도 표정이 굳어졌죠. 은지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수한테 사과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오빠한테 부탁하는 건데 왜 자꾸 끼어들어? 너 정말 어디서 그런 버릇없는 짓을 배웠어? 나가. 당장 나가. 재호가 화를 내자 은지는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예비 신랑도 황급히 따라 나갔죠. 여보 미안해. 우리 은지가 철이 없어서. 괜찮아요. 익숙해요.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가 감히 우리 딸을 울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은지가 먼저. 그래서 시누이가 부탁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줘? 너희가 그동안 돈 그렇게 벌어놓고? 어머님,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사업도 안 되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설마 너 그 돈 다 친정에 갖다 바친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의 의심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사람 좀 존중해 주세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수진과 재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중국 직구 사이트들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재호의 제품들은 설 자리를 잃어갔죠. 공장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공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재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5년 동안 키워온 사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직원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같이 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다들 알 거예요. 공장을 정리하는 날 오래 함께했던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재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도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의연해야 했으니까요. 기계들을 처분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사무실도 비웠어요. 한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텅 비어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재호는 빈 공장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재호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죠.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다시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장을 정리해도 빚은 남았고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는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결국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호는 매일 밤 수진에게 사과했어요.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죠. 왜 자꾸 사과해요?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인데 당신 혼자 잘못이 아니에요.
수지는 재호를 다독였지만 사실 자신도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런 와중에 친정 부모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수진아, 너희 요즘 많이 힘들다며? 한번 내려와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말에 재호와 함께 친정에 내려갔어요. 오랜만에 맞는 시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라. 밥 먹었니?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재호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이고, 사위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아버지가 재호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내가 과수원하면서도 흉년 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태풍 한 번 오면 1년 농사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중요한 건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어머니의 위로에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자네는 이미 우리 아들이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전세 자금이라도 보태줄 테니까.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수진도 재호도 울컥했어요. 시댁에서는 힘들 때 외면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꼭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창한 말은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지내라.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날 밤 재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죠. 다음 날 아버지가 재호를 과수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사위, 이거 봐. 이 사과나무가 몇 년 전에 병들어서 다 죽을 뻔했어. 근데 정성껏 돌보니까 다시 살아났지? 지금은 제일 실한 사과가 열려. 재호는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네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다시 성공할 거야.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후 재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전세 자금은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시기로 했고 재호는 작은 규모로라도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여보, 이번엔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해볼게. 나도 도울게. 우리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아파트를 정리하고 전세로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짐을 싸면서도 재호는 계속 미안해했지만 수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허영과 욕심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사 소식이 시댁에도 전해졌나 봅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 이사했다며?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정신이 없어서. 어디로 이사했는데?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여튼 며느리가 예의가 없어. 시댁에 먼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힘든 때도 위로는커녕 잔소리만 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담한 빌라였지만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와 아늑했습니다. 수지는 새 보금자리를 정리하며 마음도 함께 정리했어요. 재호도 작은 사무실을 얻어 온라인 의류 사업을 다시 시작했죠. 여보, 오늘 주문이 10건 들어왔어. 재호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뛰어왔어요. 예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였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들에겐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정말? 와, 대단해요. 수진도 함께 기뻐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 어느 날 수진의 어머니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몇 달 전부터 기침을 자주 하셔서 아버지가 큰 병원에 예약을 잡으신 거였죠. 엄마,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병원도 가깝고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그래도 되겠니? 불편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오셔야죠.
어머니는 3일 동안 수진의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올라오시는 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커다란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엄마, 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별거 아니야. 된장, 고추장 조금씩 담아왔어. 김치도 좀 가져왔고.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조금씩이 아니었어요. 갖가지 반찬과 장류, 쌀까지 가득 들어 있었죠.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무거운 걸 왜 들고 오셨어요? 허리 아프신데. 에이, 이 정도야 뭐. 네가 요즘 힘든데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주잖아. 어머니는 부지런히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호도 퇴근하고 돌아와 장모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아이고, 사위.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도 외할머니가 오셔서 신이 났는지 계속 재롱을 부렸죠.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가 최고구나. 어머니는 아이들을 안고 뽀뽀를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에 누구 왔니?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엄마 오셨어요. 병원 검진 받으러 오셔서 3일 정도 계실 거예요. 뭐? 3일이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아니, 이것 봐라. 정말 너 누구 편이니? 시댁은 초대도 안 하면서 친정엄마는 3일씩이나 재워? 어머님, 그게 아니라 병원 때문에. 됐어.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할게.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수지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시진 않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거실로 직행했어요. 식탁에서 과일을 먹고 있던 가족들이 모두 놀라 일어났죠. 아, 어머님 오셨어요? 재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맞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인사도 받지 않고 수진의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돈, 지금 우리 아들 불편하게 뭐 하는 겁니까?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의 어머니도 당황하신 표정이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3일씩이나 지낼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들 불편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는 것도 안 되니? 그때 수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류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세 계약서였어요.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수지는 계약서를 시어머니 앞에 펼쳤어요. 계약자 이름 보이시죠? 김정숙. 제 친정엄마 이름이에요. 여기는 남편 집이 아니라 우리 엄마 집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약서를 보고 또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뭐야? 왜 여기에 사돈 이름이? 저희가 힘들 때 친정에서 전세 자금을 보태주셨어요. 남편이 고마운 마음에 엄마 이름으로 계약하자고 했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사업 망하고 힘들 때 뭘 도와주셨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고 서 있었죠. 그때 수진의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사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 시댁 눈치 봐가며 살아야 한다면 전 딸을 데리고 갈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저희가 전세 자금 보태준 건 딸 가족이 편히 살라고 한 거지. 사돈네 눈치 보며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딸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사돈이 나가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본인 아들 불편할까봐 사돈 내쫓으러 오셨다는데 정작 아들이 사업 망하고 힘들 때는 뭘 하셨나요?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셨나요? 그게 저희는 멀리서나마 늘 애들 걱정했어요. 힘들다는 소식 듣고
바로 불러서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왔고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재호가 나섰습니다. 엄마, 나가요. 뭐? 너까지 이러는 거야?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장모님한테 사과하고 나가요. 아이들도 무서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나가요. 우리 외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결국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사과를 하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네가 뭘 잘못했니? 오히려 잘했어. 이럴 땐 분명히 말해야 해. 재호는 무릎을 꿇고 장모님께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정리했어야 했는데. 일어나요, 사위.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려운 시댁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바보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근데 정말 저렇게 살 거니? 솔직히 이제 정 떨어져요. 남편하고 얘기해 볼게요. 다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기관지염이라 약 처방만 받으면 된다고 했죠. 다행이다. 엄마 건강해야 해요. 그럼 아직 할 일이 많은데? 3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장을 보고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저녁엔 다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기도 했죠. 시어머니의 방문 이후로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수진과 재호는 역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 사위. 힘내서 다시 일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잘 될 거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돌아오는 길에 재호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랑은 이제 연락 끊자. 정말?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자. 수지는 재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남편도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로부터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미안하다며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수진과 재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까지 깨끗이 정리하기로 한 거였죠. 여보, 후회 안 해?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아. 재호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재호야, 나다. 잘 지내니? 아버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일 다 들었다. 미안하구나. 내가 제대로 된 가장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시아버지의 목소리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재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 없으세요. 아니다. 내가 그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어. 네 어머니와 누나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으니까.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는 그쪽 식구들과 연락 안 해도 된다. 나도 이제 정리하려고. 대신 가끔 시골로 놀러와라. 네 장모님도 모시고. 네, 아버지. 꼭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재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도 나름대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였으니까요. 재호의 사업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비록 예전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고 단골 고객들도 생겼죠.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20% 늘었어. 정말? 와, 대단해요. 수진도 다시 직장을 구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맞벌이를 하니 생활도 안정되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봄이 오고 수진의 남동생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 결혼해. 정말? 축하해. 민수는 3년 동안 만나온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수진은 진심으로 기뻐했죠.
누나가 이제 시누이가 되는 거잖아. 무서워하지 않을까? 민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겪은 시누이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결혼식 날 수지는 새로운 올케를 따뜻하게 맞았어요. 28살의 수아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첫인상부터 참 선하고 착해 보였죠. 언니, 잘 부탁드려요. 많이 떨려요. 괜찮아, 수아야. 우리 가족은 다 좋은 사람들이야. 편하게 생각해. 수지는 자신이 시집 왔을 때를 떠올리며 수아를 배려했어요. 불편하지 않게, 눈치 보지 않게, 진짜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죠. 수아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언니한테 얘기해.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수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어요. 재호와 수지는 시아버지를 찾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텃밭에는 각종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잘 가꾸셨네요. 혼자 있으니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자. 상추도 따고. 시아버지는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전보다 편안해 보이기도 했죠. 억지로 참고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재호야, 수진아,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아니다. 들어봐. 내가 좀 모아둔 돈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너희 사업 자금에 보탰어라. 시아버지는 통장을 꺼내 재호에게 건넸어요. 재호와 수지는 놀라서 거절했지만 시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받아라,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 가족이란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재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어요.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가을이 되자 수진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이번엔 건강검진이 아니라 민수네 아이 100일 잔치 때문이었죠. 우리 증손자 얼굴 보러 왔지?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연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수아는 시부모님께 깍듯이 인사를 드렸죠. 아버님,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뭘, 증손자 얼굴 보는데 그게 뭐가 힘드니. 온 가족이 모여 100일 잔치를 즐겁게 치렀어요. 수지는 그런 가족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잔치가 끝나고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네, 엄마.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 잘했다. 때론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해.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받으며 살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겨울이 오고 연말이 다가왔어요. 재호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꾸준했고 무엇보다 빚 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죠. 여보, 올해 정말 고생했어요. 당신도. 우리 정말 잘 버텼네. 수진과 재호는 와인을 마시며 한 해를 돌아봤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 새해가 밝았어요.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민수네 가족도 함께였고 부모님도 오셨죠. 우와, 해가 떠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수지는 재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앞에는 희망찬 새해가 펼쳐져 있었죠. 여보, 우리 올해도 행복하자.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 봄이 오면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다 같이 제주도에 가기로 했죠.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 수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수진을 찾아왔어요. 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수지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어요.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수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혈연으로만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호의 사업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고객이 늘었고 온라인 리뷰도 좋았죠.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든든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 걸. 수진의 말에 재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았습니다. 큰 집, 많은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하는 시간.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수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재호는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의 노을은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수진의 마음도 그 노을처럼 따뜻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은 지나갔고 이제는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